없어? 넘어갑니다. 오. 28쪽, 29쪽 질문. 없어. 좋아요. 넘어갑니다. 해서 없는 거지? 30쪽 질문. 이것도 없어? 넘어갑니다. 우리 드모르가는 법칙 했나요? 내가 지금 밤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갖고. 33쪽 질문. 넘어갈게요. 오호. 34쪽, 35쪽 질문. 34, 5번, 6번, 34쪽에 5번, 6번. 6번, 또 35쪽 질문. 웃어? 오. 중단한 연습 1번부터 14번까지인가요? 질문 12번, 12번, 또 14번, 또 10번, 또 15번도 해야 되고 네, 15번까지 15번도 됐어? 야, 그럼 우리 뭘 안 배운 거야? 다 배운 거 아니야? 집합연산? 네. 아, 다 배웠어? 아, 여기 반 다 배웠어요? 아, 그래? 아, 못 배운 친구들이 있어. 못 배운 반들이 있어서.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일단 5번부터 하나씩 볼 테니까 한 사람들도 한번 좀 보세요. 조금 다르게 또 정리가 될 수도 있으니. 물론 뭐 일반적인 형태들은 다 비슷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아마 처음에 듣기 힘들 겁니다. 앞에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제가 좀 이따 링크 올려드리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부족한 부분들 따로 한번 진행을 합시다. 자, 전체 집합은 3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거기에 부분 집합 A, B가 설정이 돼 있다 했으니까 그냥 글로 표현하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으로 하나 표현을 하자고.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야, 이거는 전체도 있으니까 전체도 하나 이렇게 이쁘게 그려줍시다. 자, 개수가 언급이 됐죠? 그지? 전체 개수는 3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개수 몇 개야? 30개야.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요. A에서 B를 뺐더니 5개 원소가 남았대. A 자료에서 B 집합을 빼게 되면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의 원소가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적어. 5개다. A에서 B를 뺀 부분이 5개다. 자, 반대로 B에서 A를 뺀 부분은 몇 개래요? 12개래요. 그럼 여기가 12개라는 소리죠. 개수가. B에서 A를 뺀 거니까 차집합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시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 해석이지. 나는 개수를 찾을 건데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왜? 요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몇 개 나왔대? 8개 나왔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A의 반대 부분, B의 반대 부분,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 그럼 결국 이 가탱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 다 여집합이 있으면 여집합도 뭐 해낼 수 있다? 분배 법칙으로 묶어낼 수 있다를 배웠단 말이지.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뭐 둘 다 여집합이 있네. 그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여집합으로 묶어야지. 교집합은 여집합하면 뭐야? 합집합. 반대가 합집합이라 했어요. B의 뭐? 전체 여집합.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 합집합 B는 요 부분입니다. 이거의 반대를 얘기하랬으니까 가탱이 부분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몇이다? 8개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얘 영역, 얘 영역, 얘 영역, 얘 영역을 합치면 몇 개 돼야 돼? 30개가 돼야 돼. 근데 이미 25개는 나왔지.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디 있다는 소리야? 가운데 있다는 소리겠네. 그림을 완성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A 교집합 B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몇 개? 5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엔드 6번. 자, 문제에서 원래 A, B 두 개 집합이 나오면 일반적인 그림은 얘예요.
딱히 조건이 없으면 집합 3개짜리의 일반적인 그림은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콜. 야 근데 얘는 조건이 주어졌어. 밑줄 비교집합 C가 뭐가 돼야 된대? 공집합이 돼야 된대요. 겹치는 부분이 없대.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려도 되긴 합니다. 연계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려면 B랑 C랑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A랑 B랑 겹칠 수는 있겠죠. A랑 C는 뭐 할 수 있겠어? 겹칠 수 있어. 근데 B, C는 겹치면 안 돼.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거야. 그림 그릴 수 있겠어? 전체 집합 있겠지? 하나 또 바운더리 하나 여기에 쓱 그려. 이런 집합이구나. 또 개수 하나 체크한다고. 갑시다. A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14개래요. B 집합의 개수는 10개랍니다. 10개 체크. C 집합은 9개래. 자, 그때 A 합집합 B는 몇 개래요? 22개랍니다. A 합집합 B. 봐봐. A가 14개지. B가 10개지. 그럼 그냥 더하면 몇 개 돼야 돼 원래? 24개 돼야 돼. 야 근데 다 더했더니 몇 개래? 22개래. 22개. 무슨 뜻이야? 원래 이거랑 더하면 24개인데 실제로 더하게 되면 22개래. 겹치는 게 발생이 된다는 소리죠. 겹치는 거 몇 개? 여기 2개구나. 체크할 수 있겠어? 공식을 외우기는 하셔야 돼요. 위에 공식 있잖아. 위에 없나? 우리 앞에서 3개짜리 공식 배웠었죠? 개수 세는 공식. 와, 안 배웠어? 자, 이거 하고 또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봐. 두 번째, C랑 A를 합치면 몇이래? 18개가 나오는데요. 18개. C랑 A를 더하면 원래 몇 개인데? 23개인데. 그지? 18개밖에 안 나오는데. 몇 개 겹친다는 소리야? 5개 겹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가 5개 겹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원래 B집합은 10개지. 근데 여기가 2개라며. 그럼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 8개 돼야 되는 거죠. 그림 완성하는 거 괜찮아? A집합은 총 14개인데 양쪽에 7개가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몇 개 돼야 돼? 7개 돼야 되겠네. B가 총 9개인데 그 중에 5개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4개 어디 있어? 이쪽에 있겠죠? 그림 완성할 수 있겠니?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요거 3개, 5개를 더한 거죠. 그럼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개수가 되면 되겠네. 10개, 15개, 11개니까 몇 개야? 26개 되면 되겠지. 얘가 편해. 그림이. 그지? 근데 집합 3개가 그래도 얘는 힌트 하나가 나왔으니까 편한 거야. 괜찮아? 근데 3개짜리 집합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니들이 이제 뭐지? 이거 좀 헷갈리는데?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3개짜리는 적어놓읍시다. 밑에다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공식은 따로 정리를 한다고.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네. 이거 나랑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갑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는 일단 A 집합의 개수를 세줘요. B 집합의 개수도 세줍니다. C 집합의 개수도 뭐해? 세줘. 그거 다 더하면 되겠지. 근데 다 더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만 한번 뭐 할 거야? 뺄 거야. 첫 번째,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뺄 거고요. 생각해봐. B랑 C랑 겹치는 부분을 뺄 거고요. C랑 A랑 겹치는 부분을 뺄 거야. 내가 오른손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맨날 이래요.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3개를 뺄 거야. 야, 그러면 뭐가? 3개 다 겹치는 부분은 다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합집합은 그 가운데 있는 부분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3번을 다 빼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더해주면 돼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됐어? 이게 3개짜리 집합을 합쳤을 때 나오는 원소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정리됐었니 이거? 했었어 한번? 응.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고등학생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하면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헷갈리게 나옵니다. 어려워요. 나도 헷갈릴 때 많아. 이거 그림으로 보면. 근데 공식으로 해갖고 식을 쭉 정리하게 되면 식은 너네가 편하거든. 방정식이잖아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 쪽을 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보다는. 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한번 대입해서 같이 값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A 개수 몇 개라고? 14개라고 등장이 됐어. B 개수 몇 개라고? 10개라고 정리가 됐죠. C 개수는 몇 개라고? 9개라고 정리가 됐어요. 걔네들 다 더하고 A랑 B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또 공식을 가지고 또 찾아줍니다. A랑 B가 총 24개인데 합집합이 22개니까 교집합은 2개고 이거 우리 찾은 거 아까 B 교집합, A 교집합 C는 몇 개예요? 5개 찾아줬지? B랑 C는 겹치는 거 없다며. 얘는 0개라고 0개. 그러면 3개 다 겹치는 부분도 당연히 뭐해? 없겠죠. 왜? 이거 2개 겹치는 게 이미 없거든. 이거 2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3개 다 겹치는 부분도 몇 개요? 0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결국 뭐가 된다? 합집합에 대한 개수가 나온다. 처음에는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 식이. 근데 고1 애들이 이제 내신 대비 막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요. 그림 잘 안 그려요. 왜? 이게 더 편하거든 해보면.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등장이 되면 그림이 오히려 자기한테 뭔가 악영향을 줄 때가 많아. 지금은 잘 몰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 형태들을 꼭 한 번은 연습을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줍시다.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10번인가요? 자, 10번 문제 이거 그림으로도 보고 내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서술형에서 등장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서술형처럼 푸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아, 야, 근데 오, 뭐야 이거? 지워도 되는 거야 이거? 이미 사진 찍었어. 아, 그래? 어이씨, 깜짝이야. 오, 웅피쌤 글씨 엄청 잘 쓰시네. 그러면 자, 10번 문제 봅시다. 어떤 전체 집합에 대하여 10번 문제가 뭐니? B-A 여집합 B-A 여집합 이거의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야? 이거지? 네. 이거랑 항상 같은 것은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소린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뭐다? 그림 한번 그려본다. 그림. 일반적인 그림은 요거죠. A가 였다고로 있을 때 B가 였다고로 있을 때 전체가 하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영역을 한번 색칠을 해보겠다. 자, 하나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잘 따라와봐. B에서 A 반대를 뺀 거지. 기준은 뭐예요? B죠, B. 자, B에서 A의 반대 부분을 빼면 여기가 남겠죠. 체크돼? 체크돼? 그거에 또다시 뭐야? 반대지. 요거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영역을 색칠하면 빨간색으로 좀 색칠하겠습니다. 본인들도 해봐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해야 돼 이것도. 됐어? 콜. 두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A는 얘야. B의 여집합은 얘의 반대지. 에? 그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그죠? 어디 빼고 다 돼? 요 부분 빼고 다 되겠죠? 되니? 되니? 다시 A가 여기야. 흰색으로 색칠해볼게. 여기 내가 색깔이 두 개밖에 없어서 B의 여집합이면 B의 반대니까 바깥쪽이잖아. 그걸 그냥 합치는 거니까 흰색으로 체크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흰색. 그럼 결국 뭐야? 요 부분만 빼고 전부 다가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무슨 부분이야? 공통 부분이죠. 에? 빨간색인 부분과 흰색의 부분이 뭐예요? 공통 부분이에요. 그럼 어디니? 흰색과 빨간색의 공통 부분은 요거 빼고 단가요? 괜찮아? 여기 빼고 다 되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B의 반대 부분의 영역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림으로 푸는 느낌 이해돼요? 두 개 각각의 그림을 해서 겹쳐지는 부분들을 찾는 거라고. 안 헷갈리고 풀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금 내 거 흰색이랑 빨간색이 조금 구별 안 되는데 너네가 한번 옆에다가 이거 색칠해보고 요거 한번 색칠해봐요. 따로 그림을. 그럼 어디가 겹치는지 눈에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숙달이 돼야 돼. 나는 요거 보자마자 아 B의 반대 부분이거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왜?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푸는 게 있어요. 쉽진 않지만 해볼만해. 연습해보면 해볼만해.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우리는 서술형에서 이게 등장이 된다고 이거랑 같은 식을 그림 그리지 말고 풀어. 그러면 연산법칙을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연산법칙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 게 뭐야? 빼기죠. 빼기는 연산법칙에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연산법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빼기를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정리했던 거 기억나? A 빼기 B는 우리가 뭘로 바꿨을 수 있다? A 교집합. 오. 다들 배웠잖아. 그래서 A 빼기 B 뭐로 바꿨을 때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꿨을 수 있다 했어요. 기억나? 자, 이거 기억을 내가 해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줘야 돼. A에서 B를 빼면 내가 뭐라 했어? A 부분에서 B랑 공통인 부분을 빼는 거라 했지. 결국 남는 부분이 뭐라 했어? 여기라 했어요. 요 부분을 내가 교집합으로 해석을 하면 A랑 겹치는 부분이라고. 뭐가? B의 반대가. A랑 B의 반대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결국은. 그래서 A 차집합 B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내가 말이 딱 붙게끔 연습하라 했어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안 붙잖아. 그지? 그래서 붙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이 부분. 왜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결국 서술형에서는 쟤를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하라고 하니 너네들은 바로 이거 두는 게 내가 뒤를 보는 거잖아. 그래도 그죠? 니들은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 문제가. 근데 나는 알아. 이거 나와 무조건 서술형으로. 그림 그리지 말라는데 우리 맨날 그림만 연습해. 그럼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보라고. 그런 거에서 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얘는 법칙을 쓸 수가 없으니 이렇게 바꿔서 쓰는 연습들을 한다고. 됐지?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B 빼기 A 여집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B에서 교집합을 한 거다. 뭐? A 여집합의 반대를 교집합한 거죠. A 여집합의 반대는 뭐야? A지. 그래서 얘는 다시 해석하면 B 교집합 뭐가 되는 거? A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될까?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돼 있고요. 뒤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써볼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C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곱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전체에 C가 붙어 있으니 무슨 법칙 써볼 수 있겠다? 분배 법칙 써볼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시면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무슨 법칙 성립해요? 교환 법칙 성립하죠. 교환 법칙 썼다 칠게. B 여집합 공통인 거 보여? 그럼 B 여집합으로 뭐 하겠다? 묶어주겠다. 이렇게 묶으면 안 되죠. 합집합. 그럼 남는 거를 써주시면 얘는 A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 A가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네요. A 여집합이랑 A의 공통 부분이죠.
있어 없어? A가 아닌 놈이랑 A가 되는 놈은 없어요. 교집 공통된 부분이.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어렵다. 아이고. 근데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 됐어? 그림이랑 이거 두 가지 결국 다 보여드립니다. 이유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B의 여집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A가 B가 부분 집합인데 개수 나왔지? 개수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A 집합의 개수는 22개고요. 그림으로 하나 그릴게요. B 집합의 개수는 몇 개래? 문제에서 17개랍니다. 자, 이렇게 합쳐지고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는 또 몇 개야? 35개야. 자, 문제에서는 두 개의 교집합의 개수의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어이? 자, 생각 조금만 해봐. 이거는 교집합이 최대가 돼야 돼. 최대한 많이 겹쳐야 된다는 소리지. 최대한 많이 겹치려면 얘네들이 최대한 많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붙이다 보면 제일 작은 놈이 더 작은 놈이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오케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더 큰 놈의 집합에 더 작은 원소를 갖는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이때가 최대겠지 뭐. B의 집합의 개수는 17개니 얘가 될 수 있는 맥시멈 값은 몇 개요? 17개가 되는 거. 아무리 많아야 17개가 겹치겠지. B가 17밖에 없는데. 됐어 여기까지? B가 17개밖에 없으니까 겹치는 것도 최대값은 17개밖에 안 된다고. 반대로 겹치는 게 최대한 덜 하려면 둘이 띄어져 있어야 돼. 그럼 어디까지 띄어져 있어야 하면 A랑 B랑 아예 서로소가 되게끔 떨어지면 되겠죠. 서로소가 되게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몇이야? 39잖아. 전체는 몇 개래? 35개래. 35개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최소한으로는 몇 개는 겹쳐야 되겠다? 4개는 겹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니멈 값은 몇이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최대값은 17, 최소값은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14번은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밑줄 3의 배수 2거나 5의 배수 2인 거죠.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는 결국 3의 배수 2거나 5의 배수인 애들을 찾아달라는 소리야. 그럼 1부터 100까지는 3의 배수가 총 몇 개 있니? 100을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3개가 있는 겁니다. 써나 3의 배수는 33개. 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1부터 100까지 20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개.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 33이랑 20개를 합치면 53개가 되겠죠. 야, 근데 이게 뭐가 발생이 돼버려? 겹치는 게 발생이 돼요. 3의 배수 2면서 5의 배수라는 말은 성과 5의 공배수라는 소리지.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우면서 정리했어요. 3과 5의 공배수들은 결국 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최소 공배수는 15가 되는 거니까 15의 배수 총 몇 개? 몇 개냐 이거? 6개인가? 6개 빼주시면 되겠죠. 겹치는. 말로만 설명합니다. 다시 해봐요. 이거는. 자, 15번. 자, 집합이라는 형태는 결국은 바운더리잖아요. 이런 모임, 그룹.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칸막이가 쳐지는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랑도 콜라보가 잘 나오냐면 이렇게 부등식이랑도 콜라보가 잘 나와요. 부등식도 뭔가 뭐 이상 뭐 이하 이렇게 끝나는 형태들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범위를 얘기할 때 부등식을 가지고 집합을 표현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5번 문제는 그런 형태의 느낌인 거지.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부등식이 등장이 되면 수직선으로 그 x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a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는데 그 x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런 형태로 범위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 부등식을 풀기에 앞서서 너네들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2차 부등식 해 구할 줄 알지? 2차 알아 몰라. 2차 부등식의 해 구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돼 이거?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가 되죠. 해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부등식 수직선상 표현을 하시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고요. 하나는 또는 하나는 1보다 큰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요 집합에 있는 애들 값이야. 요 범위가. 두 번째, B집합의 원소를 체크를 했는데 B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되는데 X를 체크했더니 X 플러스 3이 A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이거는 1차 부등식이니까 쉽게 풀리죠. A-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찾은다 소리야. 그렇게 찾은 범위를 찾았더니 밑줄 자연수가 몇 개 나왔대? 공통인데가 2개가 나왔대요. 자연수가 2개 나왔어? 얘 집합은 1보다 큰 집합이잖아. 1보다 큰 쪽에서 자연수가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뭐 나와야 돼? 2도 나와야 되고 3도 나와야 되는 거지. 얘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이 그려졌다 칩시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체크가 됐어. 그럼 자연수가 나와? 안 나오지.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2개가 나오려면 최소한 이 점은 A-3은 3보다는 오른쪽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림 그릴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기가 A 빼기 3이 돼야 요거랑 흰색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에 자연수가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넘어가 버리면 4도 나올 수 있지. 5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안 돼. 자연수 2개만 나와야 된다며. 오케이? 그래서 얘 값은 뭐는 또 넘어갈 수 없다? 4는 또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정리돼요. 따라서 A-3이라는 요 숫자는 3보다는 분명히 뭐 해야 돼? 커야 돼. 뭐보다는 작아야 돼? 4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일단은 영역을 체크를 해준다고. 그럼 부등식을 틀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등호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죠. 나 같은 경우는 부등식을 풀면요, 일단 이 바운더리를 먼저 체크합니다. 아, 이거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구나.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부등식을 풀 때.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등호가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헷갈릴 때가 많아. 생각보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요렇게 먼저 범위를 정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봐봐. A-3이 3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색칠이 돼서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공통된 부분에서 자연수는 2, 3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숫자가 3이 돼도 되겠네. 그러면 얘는 들어가도 되겠네로 판단이 되는 거야. A-3이 4가 된다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요 범위에 만족하는 자연수는 2, 3, 4가 되지. 그러면 3개가 돼버려요. 2개 돼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얘는 등호가 될 수 없겠다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양변에 넘겨주시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여기 범위의 정수 구하랬으니까 정수는 몇? 6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아, 이거 숨 막히네. 나머지는 없어? 다 정리됐나요?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조그만하게 프린트 하나 준비를 해줄 거예요. 몇 문제 없어? 20문제. 그 정도. 그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원래 이 시간 때는 LT를
LT? 아니죠. WT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아마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WT를 봐요. 그리고 담임쌤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WT를 보고 결과물을 가지고 70점 이하가 되면 그냥 무조건 남아서 진행합니다. 쌤 셔틀 타야 되는데 있어요. 그 D시간에도. 근데 우리 D시간이 없잖아. 언제 보라고요? 뭐가 됐든 남아서 WT까지 클리닉까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알겠죠? 이게 다음 날이 다음 시간이 될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 한 단원이 끝났어요. 길었다, 그죠? 자, 집합에 대한 부분들 연산까지 해서 합집합이 뭐고 교집합이 뭐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뭐야? 명제지. 네? 명제가 사실 보면 되게 쉬워 보여.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조용히는 안경을 꼈다 라고 하면 맞잖아. 안경을 꼈잖아. 참이야. 조용히는 안경을 벗었다. 거짓이죠. 그지? 앞에 있는 희선쌤은 여자다. 거짓이야. 어? 이런 거 이제 참거짓을 판단을 유무를 정할 거라고. 뭐야 보면 할만하네. 보고 그런 거 같으면 참이고 그런 거 같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말들이 어려워져요. 애매해. 이게 참이 되나 거짓이 되나. 그럼 이제 그걸 뭐 해볼 수 있어야 돼? 판단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참거짓에 대한 형태를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가 여기 명제 파트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할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아니야 그냥. 자, 두 번째 단원이 명제. 자, 여기 이제 또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 글이죠, 글. 어떤 문장입니다. 센텐스. 오케이? 근데 그냥 글은 아니잖아. 세상은 아름다워. 이게 명제는 아니라고. 도영이는 잘생겼어. 뭐 이런 게 명제는 아니야. 오케이? 우리가 이제 흔히 글들 중에서 명제라고 하는 형태는 뭐냐면 써놓읍시다. 자, 이 명제가 문장이 참이야 또는 거짓이야. 얘가 분명하게 참이야 거짓이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 오케이? 참거짓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집합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그죠? 대상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집합이었지?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줄 칩시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명제라고 합니다. 애매하면 아니야. 알겠어? 명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명제 부분들의 우리가 글들을 쭉 이렇게 해서 살펴볼 건데 결국 그런 형태들을 다 뜯어놓고 보면 뭐이면 뭐이다로 끝나는 형태들이 많다고. 결국은 희승이는 남자다. 희승이는 접니다. 희승이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들입니다. 2의 배수는 4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끝난다든지. 오케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는 뭐는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가정은 결론이다 라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야. 모든 명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앞에 있는 가정은 끊고 뒤에 있는 결론은 결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 있는 이 가정을 또 어떤 문자 P라고 좀 보통 설명을 하고요. 오케이? P는 Q이다 라는 형태의 꼴로 보통 해석을 한다고. 수학은
글씨를 싫어합니다. 다 기호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고치냐면 P는 1, 2다 이거를 해석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화살표. 와 줄이다 이제 화살표로 쓰는 거야. Q이다. 이런 형태의 꼴로 씁니다. 괜찮니? 그제 여기서 말하는 얘 P가 뭐고 Q가 뭔데 이런 형태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장 구조를 끊어보면 결국 앞에 가정과 뒤에 뭐가 결론 부분으로 항상 끝맺음이 지어진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정 부분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가정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문장, 이러한 문장, 이러한 문장, 이러한 문장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소문자를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수학에서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조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선생님 그럼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서 구별력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이거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참거짓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예를 들어 1번 문제 봐봐. 페이지 42페이지에. 자, 명제인 것을 찾고 그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X는 정수이다. 이건 참거짓 판단이 되나? 안 되죠. 뭔지 뭘 어떻게 알고. 명제 아니죠. 소수는 홀수이다. 아니지. 2가 있잖아. 얘는 분명하게 뭐야? 거짓이야. 이게 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현 중일은 6월 6일이다. 뭐야? 3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값이 뭔 줄 알고 모른단 말이야.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쉬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나중에 꼭 봐야 돼. 자, 봐봐. 우리가 명제라는 형태는 크게 가정과 결론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뒤쪽에 가면 대전제라는 형태들도 배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가정과 결론은 결국 P라는 형태와 Q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로 끊어지게 되는데 이때 요 P, Q를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조건. 그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숙제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조건과 명제의 차이야. 이 문제로 들어가면 아까 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1번과 2번의 차이입니다. 알겠어? 내가 지금 중요한 것만 딱 얘기를 한 거야. 1번이랑 2번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조건이라는 거에 정의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x 값에 따라 이렇게 정의합시다. 값에 따라 문장이 참이 될 수도 있어요. 참도 되고 또는 거짓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갖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제랑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명제는 명확해. 얘 참이야. 얘 거짓이야. 조건이라는 것은 그 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1번 봐봐. X는 정수이다라는 문장 구조입니다.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맞아? 맞지? 5는 정수잖아. 6도 맞지? 7도 맞아요. 근데 2분의 1 대입하면 맞아? 아니지. 이 값에 따라서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 구조.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됐어? 그럼 우리는 명제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뭐부터 배워야 된다? 조건을 먼저 배워야 된다. 조건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번 옆에 다시 x는 정수다지. x 값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죠. 참인지 거짓인지. 그럼 1번 옆에다 얘는 명제가 아니고 뭐다? 조건이다 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고. 2번 소수는 홀수이다죠. 얘는 명제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참이다 거짓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명제냐 조건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세 번째, 현충일은 6월 6일이다. 얘는 뭐예요? 명제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제 1번 1은 3보다 크다. 얘는
조건인가? 명제인가? 명제죠. 왜? x가 없잖아. 2번 2x-1은 0이다. 조건이죠. 왜? x에다 2분의 1을 대면 참이 돼. 5 대입하면 거짓이 되죠. x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조건. 3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항등식이지? x가 있다 해서 조건이 아니고요. 얘는 x에다 뭘 대입해도 뭐예요? 참이죠. 뭘 대입해도 참이면 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헷갈리면 안 돼요. 17은 합성수이다. 거짓이죠. 오케이?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예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참이죠. 명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명제면 명제인 거를 좀 찾고요. 조건이면 조건인 거를 좀 찾고. 오케이? 명제라고 했을 때 그 명제가 또 참이 되는 명제를 찾아봅시다. 해봐요. 중요합니다. 명제와 조건에 대한 분리. 그냥 참거짓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조건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건도. 명제라는 단원인데 사실상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라는 말뜻이 오늘 명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답은 리을 하나입니다. 참인 명제는. 기억부터 하나씩 따져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은 조건이죠. x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됩니다. 3의 배수는 9의 배수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이건 명제는 조금 이따가 좀 정리를 할게요. 오케이? 얘는 거짓이 되는 거니까 명제가 돼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거짓인 형태가 됩니다.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참이죠. 오케이?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명제랑 조건을 분리할 수 있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아직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분리가 된다? 명제랑 조건이 분리가 된다. 그럼 우린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 우리는 말들을 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지? 나는 도영이를 좋아하지 아니하지 않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를 계속 바꿔볼 수 있다고. 얘도 결국 글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꿔볼 수 있는 형태들이 돼요. 그래도 이제 수학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P라는 조건을 하나 예시로 들게요. X는 2의 배수야. 이런 형태의 조건을 줄 수 있지? 얘가 이제 조건인 거 이해돼? X에다가 3 대입하면 2의 배수가 아니지. 4, 6 이런 거 대입하면 2의 배수 되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야.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2의 배수 2다잖아 결국은. 우리가 뭐도 해보고 싶은 거야? 2의 배수가 아니다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라고. X는 문장을 얘기할 때 2의 배수가 아니다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이러한 조건에 반대되는 형태의 상황. 오케이? 반대로 얘기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는 뭐한다? 위에 있는 조건을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 마찬가지 글씨는 싫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P라는 조건을 부정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물결을 원래 써줘요. 물결. 아, 물결이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다? 부정을 했다는 뜻이다.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괜찮죠? 어떤 사람은 남자다.
명제요? 아니죠.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사람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돼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됐어? 조건입니다. 그럼 얘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은 남자다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오 이제 조금 뭔가 받아들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여자다가 부정이야? 그건 뭐야? 어? 아니 이런 조건이 주어졌잖아. 이게 P라고 합시다. 이 조건을 내가 이제 부정 우리가 여기서 쉽게 정리했잖아. 2의 배수 2다의 부정은 뭐라고? 2의 배수가 아니라며. 그럼 내가 이런 문장을 주어졌어. 얘를 부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남자야. 야 어떤 사람은 남자야. 이런 문장이 주어졌으면 이걸 부정하면 뭐야? 어? 남자 아니다. 그 여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사람은 여자야가 부정이야? 그럼 뭐야? 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여자 아닌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집합에서 부정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했어요. 그지?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쓴 사람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쓴 사람의 부정은 뭐야? 반대는? 마스크도 벗고 안경도 벗은 사람이었어? 아니었지. 마스크를 벗거나 안경을 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애들은 남자도 있어 이런 뜻이거든. 그럼 걔를 부정을 하면 뭐야? 모든 사람은 여자야가 되는 거지. 말로 하면 또 헷갈린단 말이야. 왜 그게 부정이야?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린다니까 말들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들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는 형태의 문장이 등장이 되면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부정을 취할 수 있다. 부정.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했을 때 얘가 뭐가 되게끔 하는 참이 되게끔 하는 애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조건을 x는 2의 배수야 이렇게 정의했더니 x에 2, 4, 6, 8, 10, 12 이런 애들을 대입하면 참이 돼. 그죠? 이러한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을 쭉 나열해 볼 수 있겠지? 야 문장을 배운다는데 뭐 또 갑자기 수학으로 막 넘어가죠. 이러한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애들을 적어줄 수 있다고. 어? 이러한 형태의 집합을 이제부터 우리는 얘가 참이 되는 집합이야 해서 얘를 뭘로 할 거냐면 진리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진리집합. 용어 정리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이미 배웠거든. 봐봐. 자, 방정식이 있어요. 이제는 이 방정식이 뭐인 걸 알아야 돼? 명제로 따지면 조건인 걸 알아야 돼. 3이면 안 하죠 성립을. 1이면 성립하지. 이게 얘는 조건이야. 이런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가 있을 거야. 이런 원소를 이제부터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사실상 이 방정식에 뭐라고 얘기해? 방정식에서는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참이 되게끔 하는 이런 x값을 뭐라고도 하냐면 해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원리, 같은 이름입니다. 진리집합,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금 더 다가와지나?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조건이네. 구별이 됐어? 그럼 이 조건이 어차피 거짓이 되게끔 하는 x값은 중요하잖아. 이 방정식을 풀 건데 3이 중요해? 아니야. 1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뭐를 얘기할 수 있다? 진리집합을 꼭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죠? 이런 형태까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 체크 3번 문제 봅시다. 이게 너무 또 쉬운 것들만 줘줘. 자, x는 마이너스 1에 부정을 얘기하래요. x는 마이너스 1이야 라는 문장의 부정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죠.
우리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슬러시 표시하시면 되죠? x가 5보다 커 라는 형태의 부정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3번은 제가 집합 때 한번 연습을 시켰어요. x가 0 또는 y가 마이너스 3에 대한 부정은 x가 0이 아니고랬죠. 오케이? 아니고 y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봐봐. 이게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의미를 해석을 해봐요. 자, 이러한 부등식은 무슨 뜻이야?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거지. 문장으로 따지면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거를 부정한 거야. 그럼 반대는 뭐예요? x가 2보다 작거나죠. 오케이? x는 1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되나? A or B, A랑 B로만 결정이 되는 형태의 선들은 니들이 부정을 진짜 잘 얘기한다고. 남자의 부정은 뭐야? 여자야. 짝수의 부정은 뭐야? 홀수야. 3의 배수의 부정은 뭐야?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이거는 잘 얘기해.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막 복합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지. 아까 했던 것처럼 안경을 벗고 마스크를 쓴 사람의 부정은 뭐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막 더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도 부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네 번째. 다음 형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밑줄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란 말은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이죠.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은 결국 해집합을 얘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방정식 푸시면 돼요. 부등식도 풀어봅시다. 아,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 유제 3번 해봐요. 유제 3번 하고 잠깐 쉴게요. 유제 그냥 쭉 풀어. 저랑 쉬는 시간 끝나고 2번 문제부터 쭉 진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P라는 조건은 뭐라고 얘기했어? 홀수이다 얘기를 했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P가 홀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 이 홀수가 참이 되게끔 하는 무슨 형태? 해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우리는 집합에서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P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얘기하면 홀수니까 뭐 있어요? 135가 있겠지? 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35가 됩니다. Q라는 형태의 조건은 방정식으로 조건이 등장이 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건 너네들은 또 뭘 얘기해야 돼? 진리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정식을 푸시면 x-4, x-3이죠. 그래서 요 진리집합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진리집합을 쓸 때는 그 문자에 대한 대문자를 써요. 집합을 소문자로 쓰진 않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을 쓰시면 4랑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요 정도까지 이제 표현 돼.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또다시 무슨 영역이야? 집합 영역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밑에서 구하는 것도 그런 거죠. 자, not P의 부분, P의 부정 부분을 얘기하랍니다. P가 아닌 거지. 다시 말하면 홀수가 아닌 겁니다. 홀수가 아니면 짝수죠. 그럼 짝수 부분을 얘기하면 얘는 뭐가 돼? 2, 4, 6이 되겠지. 됐어? 자, 어떤 문장의 조건에 부정을 취했더니 결국 135가 아닌 다른 애들이 진리집합이 되죠. 괜찮아? 그럼 우리가 P의 부정인 요 형태의 진리집합은,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원래 P에 대한 진리집합에 뭐가 되는 형태가 돼요? 여집합이 되는 형태가 되겠지. 반대 부분이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그래서 1번 옆에다 써놓읍시다.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됩니다. 당연한 원리지. 당연한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야. 남자라는 진리집합의 부정은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가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여집합이 되는 거야. 안경 쓴 사람의 집합의 부정은 안경을 안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이 되는 거야.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항상 됩니다. 자, 두 번째, P 조건이 되거나 Q 조건이 되는 거지. 해석을 하면 홀수가 되거나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적어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결국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뭐 하라는 소리예요? 합쳐달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상 이거는 근데 앞에 집합에서 이미 연습을 했어요. 또는에 대한 개념이 등장이 되면 또는 밑줄 치시고 또는은 집합으로 따졌을 때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에 대한 영역이다. 이건 집합에서도 한번 정리했었죠. 그래서 P합 집합 Q를 적어달라는 소리니까 1, 3, 5, 4를 적으면 되겠네요. 자, P를 부정한 거, 그 이사육이지? 그리고 밑줄 Q죠.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그리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다? 교집합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이 왜 반대가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문장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가 된다는 소리는 두 개 뭘 얘기해라? 공통 부분인 교집합을 얘기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요. 둘의 공통 부분은 몇이에요? 4죠, 4. 그러니까 4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4번, 유제 4번을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P는 짝수이고요. Q는 3의 배수입니다. P 그리고 Q가 되는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문장에서 그리고가 해석이 되는 게 어떤 형태인가? 한 사람들은 밑에 것도 해보세요. 야, 그나저나 너네 방학은 언제 하니? 12일? 12월? 1월? 1월 16일? 중간에 학교 또 가니? 네? 봄방학처럼? 아니야? 그냥 쭉 가서 이제 그냥 졸업하고 끝내는 거야? 네. 학교에 그런 친구들 많아? 뭐 가정 학습 한다고 빼고 이렇게 하는 애들? 웬만하면 하지 마요. 진짜 중3 얼마 안 남아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친구들이랑 아침 어차피 학교 안 가잖아. 그죠? 자, 4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P는 짝수 형태고요. Q는 3의 배수 형태입니다. 그럼 P 그리고 Q라는 말은 P이면서 동시에 Q가 된다는 소리지. 2의 배수이면서 결국 3의 배수인 거를 찾아달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는 6의 배수가 되는 거니 6의 배수들을 쭉 찾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P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유제 5번은.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될 겁니다. 부등식을 푸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수하니까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될 거고 Q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
인수분해라면 2 또는 1이 되겠죠. 해가. 그죠? 걔가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P 그리고 not Q죠. 그죠? not Q는 2랑 1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애들 중에서 P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집합 구조로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한 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명제라는 단어를 배울 거야. 명제 앞에서 가볍게 좀 정리를 했어. 참인가 거짓인가를 얘기하는 게 명제다 결국은. 그지 우리가 그거를 느낌으로 동이는 남자다 이렇게 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파악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그럼 안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명제는 보통 꼴을 보면 P는 Q이다라는 형태로 항상 끝나는 형태가 되니 그 P와 Q에 대해서 배우는 형태가 오늘 배운 내용이 됩니다. 그 P랑 Q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조건에 대한 해석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도대체 뭔데부터 정리를 해서 그 조건을 변형하는 형태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부정도 취해보고 진리집합도 찾아보고 사실상 순서도 바꿔보고 지지고 못 가는데 그건 나중에.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얘기해서 조건과 명제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구별을 하고 조건을 찾았으면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실제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44쪽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조건을 배웠으니까 이제 명제라는 거를 배웁시다. 자, 앞에서 제가 명제를 얘기했어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결국 뭘 할 거냐? 결국 그 명제라는 형태는 항상 조건 두 개로 뭐해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명제 구조, 문장 구조를 갖는다. 이런 문장 구조에서 앞에 부분을 우리가 문장 구조상 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뒤에 부분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가정과 결론으로 끝나는 형태들로 등장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제가 주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해볼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가정의 조건과 뒤에 있는 결론의 조건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분리하는 연습. 명제. 도영이는 사람이다. 문장 구조죠.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게 뭐라고? 끊어보는 거.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도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끊었어. 이 앞부분을 뭐? 가정. 뒤에 부분을 뭐? 결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도영이는 이 왜 조건이야?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궁금할 수 있다고. 그 앞에 있는 요 형태에서 뭐가 생략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을 이렇게 해서 함축해서 쓴 거냐라고 하면 수학으로 그냥 표현할게요. 어떤 x는 도형이다. 이러한 조건이 함축돼서 들어간 거야. 원래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은 도형이다지. 어떤 사람은 괜찮아? 어떤 x는 도형이다라고 하면 이 x에다가 만약에 나를 집어넣으면 참이야? 아니지. 도형이를 집어넣으면 참이 돼. 괜찮아? 이러한 조건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뒤에 사람이다를 그럼 분리하면 뭘까? 얘를 조건으로 얘기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얘도 똑같죠? 내가 수학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너희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x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라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을 집어넣어도 참이 되는 거고 C라는 사람을 집어넣어도 참이 돼요. 선생님 여기다 강아지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돼? 안 돼요. 왜요? 강아지를 집어넣으면 거짓이잖아요. 강아지. 뽀삐?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구름인데.
구름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거짓이잖아요. 이미 이 문장 구조에서는 대전제라는 게 깔립니다. 도영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 안에서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이거 느낌 이해되니? 이게 되게 어려워요. 분리하는 거는 다해. 그냥 앞에다가 어떤 자만 붙여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냥.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건데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가 헷갈리는 형태들이 발생이 돼요. 대전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거기는 헷갈려서 너네들이. 어떤 x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괜찮죠? 또 하나 해봅시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46쪽에 2번 봐봐요. 1번에 2번. 이게 두 개가 조금 너네가 편하게 나타내 준 거야. P이면 Q이다를 조금 구별하라고. 1번 보시면 X제곱이 4면 X는 몇이다? 2다라는 문장 구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제곱이 4면 X가 2인가? 맞아? 아니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걔는 뭐예요? 그냥 해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그럼 우리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끊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앞에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돼요. X제곱 이건 명확하게 주어지죠. 4 조건이지. 5 대입하면 안 돼요. 2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됩니다. 뒤에 조건은 뭐예요? X는 2죠. 뭐든지 명제 구조가 다 이렇게 가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고. P 조건에서 Q 조건으로 가는 형태들로. 2번 봐봐. X가 6의 약수이면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너네가 아직 두 개의 조건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써준 거야 지금 얘는. 그럼 얘를 우리가 좀 편하게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이 명제는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제로 따지면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옆에다 써내요. 원래 명제는 요거죠.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이러한 문장을 너네가 조금 보기 쉽게 지금 2번은 분리를 해놓은 거라고. 편하게 분리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명제에서 6의 약수는 이라는 조건인 거죠. 이게 이제 조건인 게 눈에 보여? 6의 약수는 이 부분이 조건인 게 보여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조건답게 쓰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야. X는 6의 약수. 이렇게 조건이 분리가 되는 거지. 얘는 X는 12의 약수. 두 개의 조건으로 분리되는 거 괜찮아? 무슨 구조를 항상 갖는다? P이면 Q이다라는 구조를 갖는다. 괜찮죠? 여기까지.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장을 명제 조건 두 가지로 끊어보는 훈련들을 해볼 겁니다. 자, 밑에 말로만 좀 쓸게요. 1번 3x 플러스 1은 이거 너무 이건 너무 이쁘게 끊어져 있지? 1, 2번은 4번만 좀 끊어봅시다.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라는 명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은에서 끊어야 되지. 그 앞에 평행사변형을 우리는 도형으로 씁시다. 그죠? 그럼 굳이 정리를 하면 조건으로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정리하면 X는 평행사변형이다. 이걸 조금 더 말로 쓰면 어떤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다리꼴은 X는 사다리꼴이다. 우리식으로 조금 편하게 쓰면 X는 사다리꼴이다. 자, 이렇게 P이면 Q이다로 조건 두 개로 쪼개지는 거 괜찮아? 오케이? 자, 왜 쌤 이거 그냥 보면 딱인데 뭘 굳이 이렇게 계속 나눠요? 수학적으로 보자고. 우리가 조건을 두 개로 나누게 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뭘 얘기할 수 있어? 진리집합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x는 도형이다 라는 형태의 명제의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어? 도형이밖에 없습니다. 그죠? 도형이만 들어가야 도형이만 되는 거야. 그지? 어떤 x는 사람이야 라는 애는 영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철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진리집합으로. 맞아? 도형이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결론이야, 이 부분이. 그럼 봐봐. 너네가 그냥 직관으로 봐봐. 도형이는 사람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사람 맞잖아. 그지? 집합의 구조를 봤더니 앞에 있는 요 원소가 뒤에 결론 부분에 뭐 해져 있어? 들어가져 있지. 맞니?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뭐 해져 있다고? 들어가져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구조를 가질 때 이 명제가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다시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봐봐. 오늘 요거 딱 정리해 볼 수 있으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수는 없어. 거짓이야. 그럼 왜 거짓이야? 하면 왜 거짓이야? 하면 그냥 이등변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조건들을 분리할 수 있어. 어떤 도형인데요. 그냥 x라고 할게요. x는 이등변이야. 이런 조건으로 하나 분리를 한 거고, 뒤에 있는 정삼각형은 어떤 x는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분리를 한 거라고. 괜찮지? 그럼 봐봐. 요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에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도 있겠죠? 뭐 3, 3, 1 뭐 이런 형태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정삼각형도 있을 거야. 맞지? 요런 데에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정삼각형에는 뭐밖에 없어? 길이 3개 같은 거밖에 없어. 진리집합의 원소가.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 안에 들어가져 있니? 안 들어가져 있죠?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이야. 다시, 사람은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짓이죠? 사람이 도형이는 아니잖아. 그럼 왜 아닌데? 라고 하면 얘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 너네들이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뭐를 가지고? 진리집합의 구조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P면 Q이다가 명제라며, 이 명제가 참이 되는 명제가 되려면 직관으로 이제 안 갑니다. 알겠어?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뒤에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뭐 해져 있으면? 들어가져 있으면 참.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거짓이 돼. 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거. 아이고. 근데 진짜 최대한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꼭 한 번만 다시 이해를 해봐요. 결국 말은 헷갈려서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문장 구조나 뭔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 결국 니들이 헷갈려서 틀린다고. 안 헷갈리게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1번도 대표형 1번도 이제는 정확해지죠. x제곱은 4야 라는 형태의 조건의 진리집합은 옆에다 써내요. 2 또는 마이너스 2죠.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랑 2입니다. 뒤에 결론의 조건의 진리집합은 2 하나죠. 가정이랑 결론이 뭐가 더 크니? 가정이 더 커요. 결론 안에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2번도 이쁘게 나눠놨으니까 해봅시다. x는 6의 약수죠. 진리집합을 얘기하면 1, 2, 3, 6이 됩니다. 뒤에 결론에는 12의 약수가 들어가니까 1, 2, 3, 6, 12가 되겠죠. 1, 2, 3, 6, 12라는 집합 안에 1, 2, 3, 6이 들어가지. 약수니까 더 있겠지 아무튼 뒤에. 미안. 아무튼 뒤쪽이 더 커요. 얘는 뭐가 되는 거? 3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유제가 다 풀리고 2번 유제가 풀릴 건데,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랑도 한번 정리할 겁니다. 1번 유제 참거짓 다 판단해봐. 2번에 명제 참거짓 다 판단해보세요. 제발 명제 부분 참거짓 판단할 때 어이 말이 되는데 안 되는데로 구별하지 맙시다. 그래도 수학을 하는 거면. 자, 유제 1번만 일단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다 1번 빼고는 다 볼 겁니다. 2번, 3번, 4번. 명제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가장 약간 정석 형태 그 개념 설명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면 이게 와 뭐야 명제가 쉬운 건 줄 알았더니 막 문장 구조 해석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내가 제대로 정리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이 결국 정리가 됐을 때 편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랑 좀 여러 번 다 반복해서 볼 거예요. 1번. 자, 유제 1번은 참인 명제고요. 2번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3번은 거짓인 명제고요. 4번은 참인 명제. 됐어? 그럼 2번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본인이 이렇게 풀었는지를 조그마한 문제서부터 해석을 좀 잘 해봐. 자, 문제에서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래?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혹여나 이런 형태들 제곱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5도 있어, 마이너스 6도 있어. 마이너스 5, 6을 대입했는데 얘 돼. 근데 여기는 안 되네. 그래서 거짓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이 돼서 푼 거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풀 수 있게끔 연습하세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되는 숫자들을 막 찾아서 대입을 해봤더니 뒤에가 되네 안 되네를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푸는 형태들이 만약에 진행이 됐으면 조금만 더 연습을 하세요. 뭘로? 집합에 대한 형태들로.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나 지금 뭐 찾을 거야? 진리집합 찾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수직선상 나타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 집합은 얘네가 되는 거야. 그림으로 그냥 쓸게요. 이렇게 했는지 확인을 꼭 해봐. B의 결론 부분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야, 거짓이야를 얘기할 때 빨간색이 이 흰색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요 가정 부분의 흰색 집합이 결론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빨간색 영역 안에 흰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해보셔도 돼요. 알겠죠? 내가 진리집합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어려운 것들은 해결을 못해요. 자, 두 번째, x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이거는 조금 별표를 칠게요. y가 0보다 큰 거야. 명제는 거짓인 명제죠. 둘의 곱한값이 양수면 둘 다 양수여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 둘 다 음수여도 되지. 이게 직관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의미적으로 푸는 거. 그냥 보면 뭐 안 되지 이렇게 거짓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연습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 그건 할 줄 알아 이미. 도영이는 안경을 썼어? 썼지. 맞지.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조건이 xy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얘에 대한 무슨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 진리집합을 얘기할 수 있다고. xy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x가 양수 그리고 y가 양수인 영역이지. 또는 x가 음수 그리고 y가 음수인 영역입니다. 앞에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뒤에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 거지.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얘가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럼 확인해야죠. 이게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지. 그래서 거짓인 거야. 자, 한 개만 더 비교합시다. 여기까지 한번 해봐요. 글씨로 봤을 때는 진리집합이 조금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적어볼 거야. 순서쌍을 그림을 그려서 그린다는 거는 평면에다가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x랑 y가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면 몇 사분면이야? x도 y도 양수면 1사분면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1, 2,3, 3,4, 2분의 1, 5분의 1 이런 애들이 다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면에다가 얘를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저 수직선처럼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할게요. 너네도 이거 한번 해봐. x가 음수고 y도 음수예요. 그럼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얘는 진리집합이 요 부분이 되는 거야. 네? 얘는 둘 다 양수인 부분이니까 어디야? 흰색인 부분이죠. 되니? 흰색이랑 빨간색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요? 앞에가 더 크지? 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되나요? 그럼 2번에 리을을 봐봐요. x 더하기 y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다. 맞아? 더한 값이 음수면 둘 다 음수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 아니죠. 직관적으로 보면. 왜 아니야? 라고 하면 숫자를 대입해 본다고 너네들이. 그죠? 근데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늘어요. 자, 진리집합 각각 표현해 봅시다. 해봐요 이거.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진리집합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리을까지를 꼭 기본이지만 우리가 기본반이지만 리을까지는 꼭 해석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내 욕심이에요. 리을까지는 그냥 예시로 하지 마시고
해석을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야씨 49초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만. 하나 때문에 성공이 되게 길어지네. 자 그려볼게요. 자 각각의 진리집합을 내가 완벽하게 어떤 명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앞에 있는 조건을 봤더니 더한 값이 몇보다 0보다 작은 거지. 예시로 들면 뭐 마이너스 3, 1 뭐 이런 형태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3, 1이 있을 이거 되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3, 1이 둘 다 음수인가를 확인해 보면 안 되죠? 그죠? 얘는 무슨 문장이야? 거짓인 문장이야. 오케이? 실전 있으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면 결국은 진리집합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애매하잖아. 지금 얘도 솔직히 보면 쉬운 문제지만 애매할 수 있어. 본인들 입장에서. 애매할 때는 진리집합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부등식이 등장이 되면요. 우리는 아까 했던 그림처럼 푸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y라는 형태만 넘겨놓고 넘길게요. x를. 그럼 이런 형태죠. 우리가 그래프에서 물어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y랑 x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릴 수 있어? 1참수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이러한 선이 됩니다. 원점 지나가는 거야. 괜찮지? 이 선들에 있는 점들은 두 개가 뭐 할 때요? 같을 때입니다. 0, 0을 대입하면 같아지는 점이죠. 조금만 여기서 생각해봐. 나는 같아지는 점이 아니고요. X쪽이 더 뭐 한 거야? 큰 쪽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쪽이.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얘는 같아지는 선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x가 더 위쪽으로 더 큰 형태가 되려면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대입해 보면 돼요. 3 빨간 선보다 위쪽에 있는 점은 3,0이 있죠. 3을 대입하면 0보다 큰가? 아니죠. 이 점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점이 안 된다는 소리는 다른 애들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해선들은 뭐가 된다? 밑에 있는 애들이 된다. 영역.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얘는 아까 해석했죠? 둘 다 음수인 부분 몇 사분면? 3, 4분면이었지. 3, 4분면이면 내가 흰색으로 좀 체크할게요. 요 부분이죠. 그럼 이제 비교가 되니? 빨간색 영역이랑 흰색 영역 중에 뭐가 더 커? 빨간색이 더 커요. 앞에가 더 크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요? 뒤에 이제 진리 이거를 가지고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를 얘기하거든. 이거를 연습을 조금 안 해놓으면 뒷부분에서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까지 꼭 정리를 해봅시다. 연습을 하실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고요.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숫자 대입하셔도 됩니다. 대입해봤더니 안 되네. 거짓이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어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진리집합 PQ의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자, 밑줄
not P가 뭐가 되는 명제가 Q가 되는 명제가 뭐가 돼야 된대요? 참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했다고 우리는. 자, 이거 아까 우리 정리했죠? P가 아닌 애들이지. P가 아닌 애들의 진리집합은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 P의 여집합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죠? P가 아닌 애들. Q의 진리집합은 Q라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진리집합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끊어서 보면 각각의 진리집합을 얘기한다고. 두 개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참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가정이 결론 안에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고. 앞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뒤에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이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의 그림을 하나 그리라는 소린 거죠. 그려주시면 됩니다.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P가 이렇게 있어. 이거 한번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건 집합에서 꼭 해보세요. 여집합이 Q에 들어가 있으려면 Q가 반대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전대쪽. 되나? 되나 여기까지? Q가 조금 더 튀어나와도 되겠죠. 이게 만약에 그림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체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서 P의 여집합도 그럼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Q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지금.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P의 여집합은 Q에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명제가 참이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자, 이제 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Q의 여집합은 반대쪽이죠. 이쪽은 P에 들어가 있는가? P가 어디냐면 이거를 반대로 한 이쪽입니다. 요 부분에 Q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니은도 2번도 맞는 형태가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이거니까 P는 이쪽이죠. 이쪽과 Q를 합치면 결국은 다 색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게 맞겠죠. P랑 Q를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공통인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근데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틀린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P 여집합 이렇게 표현했네. 오케이?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푸시면 돼요. 자, 3번 찾아봅시다. 한번 해봐야 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명제에서는. 그리고 2번 대표형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학교에서.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찾아지니? 동의돼? 잘 안 돼요. 3번은 다 했어요.
3번? 유제 3번. 아 유제 3번은 했어? 네.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려면 결국 결론에 가정이 뭐 해져야 돼? 들어가져 있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한 조건. 너는 P이면 Q이면 P에다가 나왔을 때 혹시 안 된 사람들 Q이면 P에다가 얘가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Q에 대한 진리집합이 P에 대한 진리집합 안에 뭐 해져 있어야 되는구나?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너네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림 하나를 세팅을 해달라는 소린 거죠. P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Q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를 가졌어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만족하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오늘 어떤 까지 할 수 있을까? 자, 3번 일단은 조금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혹시 잘 안되면 다시 한번 꼭 질문하시고요. 영상도 좀 보시고 48쪽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했던 것들을 똑같이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밑줄 1번만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P이면 Q에다가 뭐가 돼야 된대? 밑줄 참이 돼야 된대요. P이면 Q에다가 결국 참이 되려면 P라는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Q라는 집합에 뭐가 되면 돼?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 가정의 P를 대문자 P를 좀 적어주시고 뒤에 Q를 대문자 Q 집합으로 적어주시면 P 집합이 Q 집합 안에 포함이 되도록 저 수직선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집합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안되면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어떤 부분까지는 해석을 해야 돼서. 자, 49쪽은 조금만 별표를 칩시다. 살짝 한 개 정도만.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제에서 모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어떤이라는 개념이 등장이 돼요. 모든과 어떤의 관계는 서로 반대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을 만약에 내가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어떤을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이 되는 개념이 돼요. 예시를 좀 들어볼게 한번 이해해봐요. 모든 수는 홀수이다. 오케이? 모든 수는 홀수이다를 내가 부정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수는 짝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모든 사람은 남자야. 그럼 내가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어떤 애는 여자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너네가 많이 착각하는 게 모든 사람은 남자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부정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여자야 라고 판단을 하기 쉽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문장 구조상 모든 사람은 남자야에 내가 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야, 어떤 애는 여자애도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갑자기 어떤 애가 와갖고 우리 반은 다 남자들이 있어. 또는 우리 반에는 다 여학생들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소리야? 쟤는 남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제에서 모든을 부정을 하는 형태가 어떤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어떤을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어떤이 나왔네 그럼 모든을 정리하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 형태로 돼서 사실상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내가 아까 예시로 막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65쪽이에요. 요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65쪽에 1번 봐봐요. 7번에 1번 봐봐요. 65쪽. 자, 오늘 우리는 요 부분까지 살짝이라도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요. 1번 봐봐. 어떤 짝수는 소수이다지. 맞아? 어떤 짝수는 소수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 어떤 짝수는 소수이다를 부정하면
도영아 미안 계속 넘어지겠어. 어떤 횟수는 내가 방금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었고 그럼 얘는 짝수는 소수, 다시 모든 짝수는 소수, 모든 짝수는 소수. 자 모든 수는 어떤 수는 짝수이다 의 부정은 뭐야? 어떤 수는 짝수이다. 어떤 수는 짝수이다 의 부정은 뭐야? 모든 수는 홀수이다예요. 부정을 시킬 거라고 이 문장을. 다시 모든 사람은 다시 이 반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남자이다를 부정을 하면 어떤 친구는 여자다라고. 다시 어떤 짝수는 소수이다의 부정은 어떤 모든 짝수는 소수가 아니답니다. 이해됐어? 자, 근데 너네들이 얘를 부정을 취한다 했을 때 어떻게 취하냐면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는 것까진 괜찮다고. 근데 문제는 뒤에는 짝수죠, 밑줄. 자, 우리는 얘를 대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네들이 부정을 시킬 때 뭐냐면 어이 짝수 나왔네. 그럼 반대는 홀수지 하고 홀수로 바꿔버린다고. 다시 2번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막 이렇게 다 했지?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부정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는 다 알아. 이제는 연습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하래.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실수도 부정을 해버린다고. 실수를 부정하면 뭐야? 허수잖아. 사실 허수는 아니죠. 순허수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겠지. 허수로 바꿔. 이상하지 않니? 얘는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이상하게 느껴져? 부정을 취한다 했을 때 2번은 내가 허수로 바꾸면 이상하다고. 근데 1번은요 아무 거리낌 없이 짝수로 홀수로 바꿔요. 그러고 틀리죠. 뭐야? 짝수가 아닌 거야? 짝수로 적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석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전제. 우리가 사람 안에서만 부정을 시키는 거야. 남자의 반대는 여자야 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람 안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동물들을 얘기할 게 아니고 곤충들을 얘기할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부분에서만 얘기를 할 건데 너네들은 얘를 부정을 시킨다 했을 때 그 안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뭐 바깥에 있는 애들 갖고 온다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 부정을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허수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3번 어떤 유리수에 대하여 저런 형태가 돼. 얘를 부정하면 모든 무리수는 이렇게 정리해버린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어렵진 않죠? 모든의 부정은 뭐다? 어떤이다. 어떤에 대한 부정은 뭐다? 모든이 된다. 다만 니들이 그 부분을 부정시켰을 때 대전제라는 조건들도 부정을 시켜버리니 그 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할게요. 자, 숙제는 야 너네 스텝 2는 내가 풀지 말라 했어? 어디까지니? 49쪽까지죠? 네. 수상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집합에 대해서. 알겠죠? 이거 명제 또 하다 보면 집합도 까먹어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 프린트 제가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고. 자, 두 번째.